황금빛 월척의 꿈을 안고 대형 계곡지를 찾은 김세영. 물색 좋은 포인트에서 하룻밤 낚시에 도전하는데 밤이 깊어갈수록 높아지는 기대감. 역시나 입질. 3번 올라온다. 입질. 간다. 월척의 밤은 이제 시작이다. 역시나 가을은 축복의 계절이다. 물색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정말 물색 좋네. 저쪽까지 물이 다 빠져버렸네. 완전히.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면 딱 좋겠네. 황금빛 월척의 그림자가 곳곳에 드리운 것 같다. 안녕하십니까. 월척 특급 진행자 김세영입니다. 자, 만추의 계절입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찾아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로가 지나고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저는 조그만한 소류지보다는 지금 추수가 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농민들에게 방해가 안 되는 그런 곳, 규모가 조금 큰 계곡형 저수지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그 주민들과 마찰도 별로 없는 그런 한적한 도로 옆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계곡형 저수지입니다. 이곳에서 서식하는 또 미끼를 또 채집해 가지고 일단 현장 상황에 맞춰서 또 밤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착해서 보니까 물색이 굉장히 혼탁하고 탁도가 정말 좋습니다. 계곡형 저수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수가 한 40% 정도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물색 탁도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좋은 녀석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포인트 빨리 한번 찾아 들어가서 대를 편성하고 한번 낚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길을 세우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입질이 올 것만 같은 계곡형 저수지. 수심이 좀 낮고 수초가 없는 맹탕지지만 이 정도 물색이라면 걱정 없다. 자, 예, 야, 다 왔어. 포인트가 확실히 들어오니까 정말 좋네. 밖에서 본 거하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나구나.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정말 뻥 뚫린 그런 포인트네. 정말 멋지네. 지형적으로도 장애물 같은 건 일단 안 보이고 수초 같은 건 일단은 좋아. 그래도 수심도 어느 정도 나와줄 것 같은 상황이네. 딱 보니까 바닥이 위에서 보니까 지금 이 포인트가 굉장히 그 짐을 메고 진입을 꽤 해서 들어와야 되는 아주 먼 거리 포인트인데, 제가 이거 포인트 선택한 이유가 그 낚싯대를 한 대를 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수심 체크를 조금 해봤습니다. 먼저 그랬는데 이곳이 가장 그 깊고 낮은 그런 바닥 지역 형태를 갖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오늘 하룻밤 낚시를 하려고 포인트를 선택했습니다. 자, 상류는 전반적으로 평평한 상태, 그리고 이곳 지역만 유독 살짝 그 수심이 내려앉는 그런 지형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색 탁도도 굉장히 좋고, 자, 일단 수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저수지가 수초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어디가 포인트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일단은 물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물색 하나 믿고 오늘은 도전하는 그런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 일단 수심은 낮은 곳이 대략 한 50에서 연안 쪽으로, 깊은 곳이 1m 한 60권 정도 나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빨리 그 자대를 설치하고 대편성을 한 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안 쪽이 그 돌밭 형태로 갖춰진 포인트들은 좌대 설치하실 때 그 연안과 마찬가지로 수중에 어느 정도 거리 1m 이상 2m권 안 정도까지 이 바닥 형태가 그대로 물속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대 설치하실 때 발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으면 밀려나가거나, 또 자대를 설치했다가도 또 받침틀을 설치하는 과정이 무게가 실리다 보면 앞으로 또 밀려나가는, 엇갈려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완전히 올라타서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받침틀을 설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완벽하게 설치가 됐으니까 자, 받침틀 설치해 보겠습니다. 돌밭으로 이루어진 연안가에 하룻밤 낚시할 자리를 마련하는 꾼. 좌대가 물가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 자리를 잡은 후 대편성을 준비하는데, 되도록 수심이 깊은 곳을 노리기 위해 긴 대 위주로 편성하기로 한다. 자, 이곳 수초가 발달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바닥의 수심층, 정말 수심층을 제대로 노려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붕어를 낚아내야만 하는 그런 낚시가 될 것 같아서 연안 쪽으로 긴 대를 편성을 먼저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짧은 대보다는 긴 대로 이용해서 연안 쪽 가장자리를 소음이 조금 덜하게 긴 대로, 그리고 정면으로 하면서 장대로 또 일단 첫 번째 대를 연안 쪽으로, 자, 짧은 대는 중간중간 맞춰서 편성을 할 건데 오늘은 될 수 있으면 긴 대를 편성하겠습니다. 지금 수위가 내려간 상태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곳이 그 수위가 내려갔어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닥 급격히 최근에 물이 빠진 게 아니고 조금씩 빠졌던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된 것 같은데, 그래도 긴 대 위주를 편성해서 원거리를 노려보겠습니다. 오늘 그 근거리도 좋겠지만 원거리 될 수 있으면 긴 대 위주로 오늘은 붕어를 노려보겠습니다. 경계심이 조금 덜한 곳, 연안 쪽보다는 좀 먼 거리로. 수초가 없으니까 오늘은 먼 거리로.
정면은 지금 해가 현재까지 지금 비춰주고 있는데 이 뒤쪽에 산이다 보니까 그 약간 응달진 그늘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찌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저녁부터 찌부를 밝히겠습니다. 찌부를 밝히고 입질 오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성을 주기 위해서 미리 찌부를 밝히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다시피 건너편에 해가 떠 있습니다. 지금 사람 진입할 수 없는 포인트니까 이곳이 평소에 들어올 수 없는 포인트. 아이고 좋네. 이제 다 폈네. 물색이 굉장히 좋죠. 지금 굉장히 혼탁한 상태고 물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배수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경계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연안보다는 조금 먼 거리를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대편성은 긴 대 위주로 12대를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짧은 데가 40대, 아주 긴 데 60대, 이런 형태로 12대를 편성을 했고, 그 수심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m권에서 아주 낮은 70, 그리고 아주 깊은 곳은 거의 1m 80권까지 거의 1m의 수심 편차가 나옵니다. 자, 과연 어느 곳에서 입질을 할지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 짧은 생각에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깊은 곳, 그런 수심층에서 입질을 먼저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낚시를 진행할 것입니다. 자, 일단 대편성은 다 마쳤고, 조만간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해가 완전히 넘어갈 겁니다. 해가 넘어가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밤낚시를 준비하고, 지금은 일단 초저녁이니까 이곳 제가 또 처음 도전하는 생경한 저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렁이 미끼를 사용해 가지고 이곳 물속 상황을 한번 또 어떤 녀석들이 서식을 하는지 한번 탐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렁이 미끼를 깨서 가을 낚시 미끼론 지렁이가 명순이다. 싱싱한 지렁이를 토종터니까, 자, 지렁이를 사용해서 탐색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탐색. 지금 이 계절이 일교차가 가장 심한 그런 계절이죠. 대략 한 10도 이상 차이 나는 그런 계절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사실 뭐 수초가 잘 발달되어 있는 저수지들도 뭐 좋겠죠. 수온 AM이 또 붕어들이 이 시기 때부터 이제 조금씩 민감해지는 붕어들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찾아온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한 게 평소에 접근할 수 없는 포인트죠. 평소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낚시를 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저수지 중류권이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배수가 끝나고 이제 수위가 오르면은 만수 상태에서 이제 낚시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규모가 조금 갖춰진 계곡형 저수지, 특히 이렇게 사람의 접근을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포인트들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에 찾아온 것입니다.
개개인의 취향이고 뭐 포인트야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뭐 많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도 이런 계곡형 저수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입할 수 없는 포인트에 들어와서 멋진 붕어를 한 번 더 만날 수도 있는 이런 낚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시기적으로 수초가 있는 저수지를 앞으로는 찾게 되는 그런 계절이 찾아오겠죠. 이게 아마 마지막 계곡형 저수지는 마지막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물색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색 자체가 혼탁하고 이런 저수지를 외면할 수는 없죠. 꼭 한번 도전을 해봐야 낚아내든 얼굴을 못 보든 간에 평소에 진입할 수 없는 곳이니까 꼭 한 번 정도는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미지의 포인트인 만큼 붕어들의 순박한 입질이 더욱 기대된다. 이제 막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간. 초저녁 입질을 기대해보며 낚시에 집중해보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걸까? 물속 녀석들에게선 아무 소식이 없다. 자, 어둠이 내렸는데도 일단 찌의 반응은 없고 조금 늦은 시간에 입질이 찾아오려는 건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도 멈췄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해가 이제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부터 수면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녀석들의 그 물파장 그리고 라이징하는 모습들이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자원은 많은 것 같습니다. 생명체들이 지금 개체수지들이 그러니까 자 이제 밤낚시 집중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녀석들을 입질이 성아 안 찾아오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게 낚시를 할 것 같은데 한번 찾아오면은 좀 씨알이 좋은 거 나올 것 같은데 여느 때 같으면 작은 붕어들 성화에 지렁이 미끼가 남아나지 않을 시간. 그런데 일교차가 큰 탓일까? 초저녁까지 활발하게 논일던 붕어들이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다. 입질 공백이 길어지는 만큼 붕어 씨알은 커지기 마련. 마리수 대신
단 한 마리의 큰 붕어 입질을 고대하며 기다림을 이어가는 꾼이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꾼의 촉수가 곤두서는 순간 입질! 뭐냐? 자, 아이고. 야, 지렁이에 너무 작은 녀석이 나옵니다. 긴 기다림 시간 기다렸었는데 첫 수가, 야, 이 물색이 약간 그 탁하다 보니까 붕어가 약간 하얀색의 채색을 띄우고 있는.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 씨알이 온내야 싶다. 첫 수인데 반갑습니다. 전혀 입질이 없다가 그래도 찜 멋들어지게 올려서 희망을 주네요. 저에게 희망을, 붕어가 있다는 희망을 놔주겠습니다. 가라 얼른. 야, 가. 고맙다. 얼른 가. 자, 일단은 새우가 채집이 안 됐으니까 지렁이를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붕어인데 기다린 시간에 비해서 조금 크기가 작습니다. 하지만 또 아주 큰 녀석들이 물파장을 일으키고 뒤집고 하는 모습들이 제 눈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충분히 좋은 녀석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다려 보면은 좋은 녀석 나와줄 겁니다. 가까운 곳 어딘가에서 먹잇감을 주시하고 있을 붕어들. 작은 붕어들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나면 큰 붕어들이 움직여줄 거란 확신이 있기에 꾼은 지루한 줄 모르고 기다림을 이어간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추워지는 날씨. 체감 온도는 이미 겨울이나 다름없는데 기나긴 승부가 될 밤낚시. 꾼에게 필요한 건 인내심으로 무장한 기다림뿐이다. 마음속으로 참을 인자를 썼다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하던 그때 찌 하나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입질 4번. 넷이네. 금방이라도 올려줄 것처럼 스멀거리더니 다시 잠잠해진 찌. 언제 입질이 왔었냐는 듯 그대로 멈춰있다. 아쉬움을 달랠 틈도 없이 또 다른 찌에서 입질이 오기 시작한다.
허나 녀석은 이번에도 챔질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삼 번 올라온다. 빨리 와 빨리. 아이고 작다 작아. 자 지렁이 쓰니까 씨알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녀석들만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미끼의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좀 늦은 시간이 되면서 입질은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오고 있는데 다 작은 녀석들 입질.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녀석들 입질이. 조금만 더 사용해보고 안되면은 빨리 미끼를 다른 미끼로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우가 채집이 안되면 옥수수를 좀 사용한다든가 다른 미끼, 좀 큰 씨알을 닦아낼 수 있는 그런 미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일단 놔주겠습니다. 얘는 약간 충도 약간 보이네요. 얘는 피부가. 자 일단 보내겠습니다. 야 좀 큰 놈이 나와야 되는데 가. 꼭 이 안으로 들어오네. 한 번 더 사용해보고 안되면 지렁이는 한 마리만. 여러 마리 깬 건 경박스러우니까 입질이 차라리 한 마리 깨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붕어 두 마리가 나왔는데 두 마리가 지금 제 생각대로 크기는 작지만 근거리 짧은 곳에서 입질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아주 긴 원거리로 지금 긴 데로 편성해 놓은 낚싯대에서만 입질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일단 작은 녀석들이 지금 반응을 조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늦은 밤이 되면서 조금씩 더 상황을 봐서 부분 일단 새우가 채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 새우가 채집이 안 되니까 옥수수 미끼로 사이사이에 한번 편성을 한번 해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지렁이로 낚시를 진행해보고 한 번만 더 작은 녀석이 나온다. 한 번 더 그러면 바로 바꾸겠습니다. 야, 크기가 너무 작네요. 붕어 입질이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밤. 허나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큰 붕어를 보고 싶은 것이 꾼의 욕심일 터. 아무래도 씨알 선별을 위해 미끼를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간다. 이번에도 한 뼘이 채 안 되는 크기의 아기 붕어다. 자, 정말 또 똑같은 사이즈네요. 지금 화면에 안 나왔지만 지금 이런 녀석들만, 야, 지금 자정입니다. 자정이 다 됐는데 안 되겠네요. 미끼를 교체해야겠습니다. 지렁이 미끼 이제 그만 사용하고 옥수수, 지금 새우가 채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옥수수 미끼를 깨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긴 기다림에 한번 찾아오는 입질, 지금 이렇게 요란스럽게 불을 켜고 이렇게 지금 하면은 좀 경계심을 갖는 애들이 더욱더 접근을 안 할 건데, 조금이라도 큰 녀석을 보기 위해서는 옥수수를 사용해 가지고 좀 적막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놔주겠습니다. 얘는 놔주고, 자, 가. 이제는 미끼를 옥수수 미끼로, 자, 지렁이는 여기까지. 자, 딱 이 녀석까지만 지렁이를 사용하고, 자, 미끼의 변화를 한번 줘보시죠. 교체해가지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가 균일하게 또 나오다 보면 작은 녀석들이, 낚시를 다니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또 작은 녀석들만 나오면 또 끝까지 종이 틀 때까지 작은 녀석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나오다가 또 미끼의 변화를 또 주고 하면은 고요하게 있다가 한번 빈번하게 안 찾아오고, 한번 찾아왔을 때 묵직한 입질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 낚시 이게 또. 이 밤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잔붕어의 입질은 호재일까 악재일까? 이대로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진 후 큰 붕어들의 움직임이 시작되길 기대해 보는데, 가을 밤에는 새벽까지 월척의 입질이 이어지기 마련. 꾸는 단 한 번의 묵직한 입질을 상상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본다.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걸까? 다시 찾아온 입질. 이때다 싶은 순간 꾼의 날카로운 챔질이 이어지는데,
이번엔 씨알이 좀 커졌을까 기대해 보지만 또다시 아쉬움의 탄식이 터져 나온다. 또 똑같은 녀석이네요. 변함이 없네요. 미끼를 교체했는데 정말 쌍둥이 같은 애들만 나오면 쌍둥이 같은 일괄적이네요. 정말로. 야, 참 즐거워해야 되는데 너무 작죠. 놔주겠습니다. 얼른 가라. 지금 미끼를 옥수수로 교체를 했는데도 똑같네요. 반응을 똑같이 합니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 미끼를 옥수수로 바꿔봤지만 낚여 올라오는 붕어의 씨알은 여전히 고만고만하다. 겨울을 앞둔 시점, 잔붕어들의 식탐은 새벽까지 꺾일 줄 모른다. 현장에서 채집한 새우 미끼를 쓸 수 있다면 품에 안기는 붕어의 씨알이 이렇게 작지는 않을 텐데. 여건이 따라주지 않으니 더욱 답답한 꾼이다. 어떻게 하면 깊이 잠든 월척의 입질을 깨울 수 있을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생각들. 하지만 꾼은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런데 신라 같은 희망이 다시 찾아왔다. 꾼의 예민한 촉수가 아니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얕은 움직임. 분명 녀석의 가느다란 호흡이 느껴지는 찌의 신호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순간, 찌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요한 탐색전이 이어지는데, 예민한 녀석은 쉽사리 미끼를 취하려 들지 않는다. 유난히 밝게 비추는 달마저 원망스러운 밤. 애끓는 밤이다. 정말 긴 시간 낚시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 작은 녀석들의 입질도 전혀 찾아오질 않네요. 지렁이 미끼 사용하다가 옥수수 미끼 교체하고 그 이후에 전혀 지금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혹시 몰라서 그 짧은데 지렁이를 한번 깨가지고 투척을 해보았는데 바로 또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옥수수를 계속 끝까지 사용하면서 아침 낚시까지 이어가도록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참
그 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자리하고 낚시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뜻대로 안 돼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동이 틀려면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아침. 원하는 월척붕어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아직 실망하긴 이르다. 수온이 오르기 시작하면 붕어 입질이 깨어날 터. 밤새 굶주린 대형 붕어들이 서둘러 먹이 활동에 나서주길 기대하며 끝까지 낚시에 집중하는 꾼이다. 수확의 계절. 탐스러운 황금빛 월척을 꿈꿨지만 끝내 불발로 끝나버린 낚시. 그래도 가을밤의 낭만을 낚았으니 미련 없이 돌아서기로 한다. 자, 이제 낚시는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면서 낚시를 즐겼는데 특별히 큰 입질은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을 이제 만추의 계절입니다. 뭐 여기저기 이곳저곳 뭐 아주 좋은 붕어들이 이제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시기인데 저는 강계 수록권보다는 규모가 조금 있는 계곡형 저수지 찾아와가지고 낚시를 한번 즐겨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수가 진행된 상태였었고 평소에는 진입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 그곳에 자리를 해서 하룻밤 즐기려고 찾아 들어왔는데 아쉬움이 조금 남는 그런 낚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뭐 또 다음이 있기 때문에 다음 촬영 때는 될 수 있으면 또 붕어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선택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낚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삼 번 올라온다. 입질. 간다.